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저도 되게 많이 울었는데 좋아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원웨이였던 것 같아요. 기생충을 주지 않고는 뭘로 해도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요. 호평과 비평의 수를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너무 좀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봉준호 감독은 이미 큰 사람이잖아요. 사실 봉준호 감독의 성공만 해도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슬금슬금 좀 입지를 넓힌 것 같아요. 제가 뭐 수년 동안 미국에 있기도 했고 미국 관객과 미국 평론가와 미국 산업에서의 변화와 봉준호 감독을 다루는 기사를 제가 칸 직전부터 계속 좀 추적을 했거든요. 굉장히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작년 11월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에 제한 상영을 일단 했고요. 뉴욕과 LA에서 하고 11월부터 전미 개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대도시, 그러니까 작은 중소도시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런 외국어 영화의 경우 재미없으면 중간에 나가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2층에 앉아 있으면은 어쩔 땐 반이 나가고 막 그래요.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워낙 늦게 상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그 경쟁작들을 다는 아니고 몇 개를 본 상태에서 기생충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근데 앞에 경쟁작들이 물론 좋은 작품들이고 뭐 다 재밌게 봤는데 좀 미직지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생충이 진짜 재밌으면 이게 좀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본 거죠. 근데 기생충을 보면서 제가 놀란 건 프랑스 관객들이 너무 많이 웃는 거예요. 막 중간에 박수를 치면서. 근데 2층에 단 한 명도 관객이 나가지 않은 상영을 제가 그때까지 처음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또 되게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고. 초반에 기생충을 밀고 나갔던, 좀 치고 들어갔던 관객층의 나이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18살에서 24살이 61%예요. 그렇다면 10명 중에 6명은 굉장히 젊은 층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층만 해도 자막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뭐 한류라든지 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미 강남 스타일로 한번 뒤집어 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이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한 애들이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그 층보다는 분명히 좋았을 것이고 분명히 이 젊은 층이 입소문을 내고 SNS로 자기네들끼리 그 어록 만들어가지고 뭐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지금 제가 전망하는 건 이 젊은 층이 초반에 그런 성공을 만들어줬다면 이들은 근데 오스카의 결과에 또 그렇게 집착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뭐 상을 타거나 말거나 자기네가 재밌으면 중요한 거고 상대적으로 30, 40대가 이 아카데미 결과에 굉장히 좀 민감한 관객들이죠. 상을 탔대, 몇 개를 탔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흥행은 30, 40대들이 이어가겠죠. 그리고 분명 북아판권에서 재관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영화니까 이 세대를 아우르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 성공을 만들어낸 거는 그 비영어권 영화 혹은 문화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젊은 층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재의 기억이죠. 후보에는 올랐는데 이제 상을 하지는 못했죠. 상을 타지는 못했는데 거기까지 간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단편 다큐멘터리 보면은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술적인 것들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얘기를 던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난민 문제라든지. 근데 단편 다큐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주제 싸움인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주제를 가지고 잘 얘기했는가. 물론 아깝게 졌지만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세계를 상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해주지 못한 걸 아카데미가 해줬다고 봐야죠. 이제 대박이 났구나. 한국 영화가. 얼마나 한국 영화들을 찾아낼까. 아마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미국에 근거한 특히 동아시아 영화, 한중일 영화 수입하는 수입 배급사들이 한국 영화를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계산이죠. 기생충이 이렇게 된 데다가 지금 한국이 키워드가 됐을 텐데 요때를 얼른 이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무슨 영화를 추천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생충은 여기 있는데 지금 나머지 한국 영화들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한국 영화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블록버스터급이었는데 망한 영화들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고질적인 질적 문제, 그러니까 질적 하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위기론 어쩌고저쩌고 해서 논의를 해온 마당에 봉준호의 쾌거는 너무 좋지만 나머지 한국 영화들이 너무 암울한 거죠. 지금 한국 영화의 상황이 기생충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계급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짜임새 있게, 그리고 걔네들 눈에는 당연히 이게 저예산 영화죠. 인디 영화 같이. 살림을 잘해서 너무 알차고 재밌는데 예술적인 영화를 만든, 그게 이제 부러운 거니까 사실은 그 지점을 대체해 줄 만한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상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부재한 거고요. 불행하게도. 지금 독립영화 쪽에 좋은 영화가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완성도나 이야기 면에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강한 영화가 많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예산 영화를 지금 한국이 빨리 양성해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숙제겠죠. 어차피 봉준호급의 감독의 네임밸류가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 영화를 추천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독립영화가 살 길인 것 같아요.